안녕하세요. 영어 문장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시리즈를 묶어서 만들었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영어의 달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한 문장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금융과 일상생활에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마스터하기 위한 여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급 학습자분들을 위한 실용 영어를 함께 공부해 볼 텐데요. 매일 한 문장씩 꾸준히 학습하며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문장입니다.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To keep the payment manageable, she had to extend the loan to 72 months. Even though that meant more interest overall. 문장의 첫 부분부터 직독직해 해볼까요? To keep the payment manageable은 상환금을 감당 가능하게 유지하려고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to keep은 문장의 목적을 나타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뭐뭐 하도록 이라는 뜻으로 문장을 시작할 때 자주 사용되죠. 이 부분을 통해 주인공이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She had to extend the loan to 72 months는 그녀는 연장해야 했다, 대출을 72개월로로 직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she가 주어이고 had to extend가 핵심 동작입니다. had to는 뭐뭐 해야만 했다는 뜻으로 어쩔 수 없거나 필수적인 상황을 나타냅니다. extend는 기간이나 길이를 연장하다 또는 늘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즉, 그녀가 대출 기간을 72개월로 늘려야만 했던 상황을 보여줍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Even though that meant more interest overall은 비록 그것이 의미했지만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로 직독할 수 있습니다. Even though는 앞선 결정이나 상황에 따르는 대가나 반대 상황을 덧붙일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이 부분은 대출기간 연장이 전체 이자 부담을 늘린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내포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출기간을 늘려 월 상환 부담을 줄였지만 총 이자는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제 전체 문장을 직독직해와 자연스러운 해석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직독직해입니다. 상환금을 감당 가능하게 유지하려고 그녀는 대출을 72개월로 연장해야 했다. 비록 그것이 전체적으로 더 많은 이자를 의미했지만 이렇게 끊어서 읽는 연습은 영어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고 각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자연스러운 해석입니다. 월 상환금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그녀는 전체적인 이자 부담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간을 72개월로 연장해야 했습니다. 영어 문장을 한국어 어순에 맞춰 자연스럽게 다듬은 표현입니다. 직독직해를 통해 의미를 파악한 후 이렇게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바꾸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문장에서 쓰인 주요 단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anageable입니다. 감당 가능한, 관리하기 쉬운 이라는 뜻으로 특히 금융에서는 월급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다음은 extend입니다. 기간이나 길이를 연장하다, 늘리다 라는 의미로 대출 기간을 늘릴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overall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라는 의미인데요. 단순히 당장의 악수가 아닌 총액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총 이자액을 언급할 때 overall interest와 같이 쓰입니다. 이번에는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O형식 동사 keep입니다. kee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형용사 패턴으로 목적어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오늘 문장에서는 keep the payment manageable로 쓰였죠. 여기서 중요한 경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말 해석은 감당 가능하게처럼 부사처럼 들리지만 영어에서는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합니다. 즉, manageably와 같이 부사를 쓰는 것은 문법적으로 틀리고 manageable와 같이 형용사를 써야만 합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패턴 연습 시간입니다. To keep A, B 패턴, 즉 뭐뭐를 뭐뭐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입니다. 함께 세 가지 예문을 통해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to keep the room warm은 방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to keep customers happy는 고객들을 행복하게 유지하기 위해입니다. 마지막으로
To keep the costs low는 비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라는 뜻이 됩니다. 이 패턴은 목적을 나타낼 때 매우 유용하게 쓰이니 여러 상황에서 활용해 보세요. 두 번째 패턴 연습입니다. Even though, subject plus verb 패턴으로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패턴 역시 세 가지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Even though it was expensive는 비록 그것이 비쌌을지라도 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Even though I was tired는 비록 내가 피곤했을지라도 입니다. 마지막으로 Even though he knew the truth는 비록 그가 진실을 알았을지라도 라는 의미입니다. 이 패턴은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다른 상황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오늘 배운 문장을 3번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발음과 억양을 연습하며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읽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첫 번째는 slowly입니다.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끊어 읽어보세요. 두 번째는 moderately입니다. 발음과 억양에 유의하며 보통 속도로 읽어보세요. 마지막은 fast입니다.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먼저 문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To keep the payment manageable, she had to extend the loan to 72 months, even though that meant more interest overall.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오늘 문장은 To keep the payment manageable, she had to extend the loan to 72 months, even though that meant more interest overall 였습니다. 주요 단어로는 manageable, 감당 가능한, extend, 연장하다, overall, 전체적으로를 배웠습니다. 문법 포인트로는 kee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형용사 패턴을 익혔고 패턴 연습에서는 to keep A, B와 even though S plus V, 비록 뭐뭐일지라도를 다뤘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잘 복습하시고 꾸준히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계획에 대한 흥미로운 영어 뉴스를 직독직해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문장입니다. 먼저 영어 문장을 듣고 그 다음 한국어 번역을 확인해 볼게요. Reports indicate that Elon Musk is exploring a potential merger between SpaceX, Tesla, and xAI to consolidate resources and align their strategic goals ahead of a possible IPO. 이 문장의 뜻은요. 보도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기업 공개, 즉 IPO 가능성에 앞서 자원을 통합하고 전략적 목표를 조정하기 위해 SpaceX, 테슬라, 그리고 xAI 간의 잠재적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직독직해를 시작해볼까요? 문장의 첫 부분인 reports indicate that을 살펴보겠습니다. reports는 보도들, 기사들이라는 주어이고요. indicate는 나타내다, 시사하다라는 동사입니다. that는 뒤에 나올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즉, 보도들은 나타냅니다. 대략 무엇이라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Elon Musk is exploring a potential merger를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탐색하고 있다고 잠재적인 합병을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is exploring은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검토 중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potential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merger는 합병, 즉 회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서 between SpaceX, Tesla, and xAI 부분을 보시죠. SpaceX, 테슬라, 그리고 xAI 사이에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between A, B, and C 구문인데요. 보통 between은 둘 사이에 사용한다고 알고 계시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개별 대상을 나열할 때는 셋 이상이어도 betwee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합병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To consolidate resources and align their strategic goals. 자원을 통합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전략적 목표를 조정하기 위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o consolidate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며 통합하기 위해서라는 뜻이죠. Resources는 자원, align는 정렬하다, 즉 일직선으로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strategic goals는 전략적 목표를 뜻합니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Ahead of a possible IPO는 가능한 IPO, 즉 기업 공개에 앞서라는 뜻입니다.
ahead of는 무엇을 앞서, 무엇을 앞두고 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이고요. possible는 가능한, 그리고 IPO는 Initial Public Offering의 약자로 기업 공개, 즉 주식을 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에는 오늘 문장에서 핵심적으로 등장했던 단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merger입니다. 합병이라는 뜻으로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consolidate, 통합하다는 의미로 흩어진 것을 하나로 굳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align, 정렬하다는 의미로 목표 등을 조정하여 맞추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막은 IPO입니다. 기업 공개로 주식을 시장에 처음 상장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 문장의 배경을 이해해 볼까요? 스페이스X와 테슬라, xAI가 합병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그럼 왜 합병을 할까요? 바로 자원을 모으고, 즉 consolidate 하고 목표를 일치시켜, 즉 align 하여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언제 이 합병이 이루어질까요? 주식 상장, 즉 IPO 전에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회사가 합쳐져 하나의 거대한 기업이 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겠죠. 이 문장에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인 병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To consolidate resources and align their strategic goals 에서 보듯이 to 부정사가 두 개의 동사인 consolidate와 align에 걸려있는 구조입니다. 영어에서는 이처럼 반복을 피하기 위해 두 번째 to는 생략하여 더욱 자연스러운 리듬감을 만듭니다. 즉, to consolidate and to align 이라고 하지 않고 to consolidate and align 으로 사용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 ahead of 플러스 명사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현은 중요한 행사나 시점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패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첫째, we need to prepare ahead of the meeting 은 우리는 회의에 앞서 준비해야 해 라는 뜻이고요. 둘째, the city was quiet ahead of the storm 은 폭풍을 앞두고 도시는 조용했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일상생활이나 비즈니스에서 자주 활용될 수 있는 표현이니 잘 익혀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소리내어 읽어보는 연습을 해볼 시간입니다. 제가 문장을 호흡 단위에 맞춰 끊어 읽어드릴게요. 저를 따라서 3번 큰 소리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Reports indicate that Elon Musk is exploring a potential merger between SpaceX, Tesla, and xAI to consolidate resources and align their strategic goals ahead of a possible IPO.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시죠. Reports indicate that Elon Musk is exploring a potential merger between SpaceX, Tesla, and xAI to consolidate resources and align their strategic goals ahead of a possible IPO.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Reports indicate that Elon Musk is exploring a potential merger between SpaceX, Tesla, and xAI to consolidate resources and align their strategic goals ahead of a possible IPO. 잘 따라 하셨나요? 이 문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영어 표현과 문장 구조를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서 일론 머스크의 뉴스를 영어로 직접 이해해보는 연습을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정치 및 사회 뉴스 편으로 함께 할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문장입니다. 먼저 화면의 문장을 잠시 멈추고 눈으로 읽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 보세요. Democrats demanded that funding f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e stripped from the package after the shooting deaths of 2 citizens by federal agents in Minneapolis changed the dynamic. 이제 문장을 함께 분석해 볼까요? 먼저 핵심 어휘와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줄여서 DHS라고도 하죠. 미국의 안보를 총괄하는 정부기관인 국토안보부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strip A from B는
B에서 A를 제거하거나 박탈하다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특정 예산을 뺀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어요. 마지막으로 dynamic은 역학관계나 판도, 즉 상황의 흐름이나 분위기를 뜻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럼 직독직해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주어와 동사를 찾아볼까요? Democrats demanded that. 민주당원들은 요구했습니다.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죠? 그럼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함께 살펴봅시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바로 Funding f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e stripped from the package 였습니다. 즉, 국토안보부를 위한 자금 지원이 그 패키지 법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여기서 패키지는 일반적으로 여러 법안을 하나로 묶은 일괄 법안을 의미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무엇 때문에 이런 요구가 나왔을까요? 바로 After the shooting deaths of 2 citizens by federal agents in Minneapolis changed the dynamic 때문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에 의해 시민 2명의 총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이것이 상황의 판도를 바꾼 후에 이 요구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제 전체 문장을 다듬어 볼 차례입니다. 직독직해는 앞에서부터 끊어서 해석하는 방식인데요. 민주당원들은 요구했습니다. 국토안보부를 위한 자금 지원이 그 패키지 법안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에 의한 시민 2명의 총격 사망 사건이 판도, 즉 상황을 바꾼 후에 말이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더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장으로 바꿔보면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요원들에 의한 시민 2명의 총격 사망 사건이 상황을 변화시킨 후 민주당원들은 국토안보부 자금 지원안을 패키지 법안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한국어는 이유나 배경에 해당하는 after 절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지만 영어는 demanded와 같은 주장이나 결론이 먼저 오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문법 포인트는 바로 가정법입니다. 특히 주장, 제안, 요구 동사 뒤에 오는 대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demand처럼 요구하다는 동사가 쓰였을 때 그 뒤에 오는 대절에는 반드시 무엇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조동사 should가 생략된 형태로 동사 원형이 오게 되는 거죠. 따라서 is stripped가 아니라 should be stripped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패턴을 사용하는 동사로는 insist, suggest, order 등이 있으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배운 패턴을 연습해 볼까요? 주어 plus demanded plus that plus 대상 plus should plus 동사 원형 패턴입니다. 예문을 통해 익혀봅시다. 첫 번째, The boss demanded that the report be finished by noon. 상사는 보고서가 정오까지 완료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두 번째, They demanded that the truth be revealed immediately. 그들은 진실이 즉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어때요? 패턴이 좀 익숙해지셨나요? 오늘 우리가 배운 뉴스 문장입니다. 이제 문장을 의미 단위로 끊어서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Democrats demanded that funding f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e stripped from the package after the shooting deaths of 2 citizens by federal agents in Minneapolis changed the dynamic. 이렇게 끊어서 소리내어 3번 읽어보세요. 직독직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폴레온 힐의 통찰을 통해 성공한 사람들의 감정 조절법을 배우면서 영어 실력까지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 수업은 영어를 배우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직독직해야 할 문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Napoleon Hill observed that the emotion which ruins life most quickly is anger, and successful people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delay their reactions. 나폴레온 힐이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삶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감정은 분노이며 성공한 사람들은 반응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개발해왔다는 문장인데요.
이 문장을 원어민의 사고방식대로 순서대로 끊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부분입니다. Napoleon Hill observed that. 나폴레온 힐은 관찰했습니다. 혹은 말했습니다. 라는 의미죠. 여기서 observe는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 보고 깨달은 것을 말하다 또는 진술하다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that은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 즉 어떤 사실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The emotion which ruins life most quickly. 감정이요. 그런데 어떤 감정일까요? 삶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감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hich는 바로 앞에 단어인 emotion을 설명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영어는 이렇게 중요한 결론을 먼저 말하고 그 뒤에 설명을 덧붙이는 구조를 좋아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is anger입니다. 아하, 삶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감정이 바로 분노다라는 결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기서 쉼표는 앞의 내용이 일단락되고 이제 새로운 내용이 시작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어인 the emotion에 대한 결론이 바로 이 is anger인 거죠. 다음으로 and successful people have developed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개발해왔다는 것을 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have developed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노력해서 개발해왔다는 의미의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 능력이 하루아침에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죠. 마지막으로 the ability to delay their reactions입니다. 능력을요. 그런데 어떤 능력이냐 하면 그들의 반응을 늦추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ability to는 뭐뭐 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의 아주 흔한 짝꿍 표현이니 꼭 기억해 두세요. 직독직해를 할 때 이 패턴을 알면 훨씬 빠르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문장 구조를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말했습니다. 삶을 가장 빠르게 망치는 감정이 분노이며 성공한 사람들은 반응을 지연시키는 능력을 개발해왔다고요. 이 문장의 속뜻은 성공의 핵심이 화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추는, 즉 딜레이하는 능력에 있다는 심오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배운 문장에서 나온 주요 단어들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observe는 관찰하다, 그리고 관찰 후에 말하거나 진술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ruin은 망치다, 파괴하다는 의미인데 life를 목적으로 자주 취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 마지막으로 delay는 미루다, 지연시키다 하는 뜻으로 반응을 바로 하지 않고 참는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주 유용한 문법 포인트입니다. 명사를 뒤에서 꾸미는 to 부정사인데요. 명사 플러스 to 동사 원형의 형태로 뭐뭐 할 명사라고 해석됩니다. 영어는 중요한 명사를 먼저 던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to 두정사로 뒤에 붙이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예를 들어, the ability to delay는 늦추는 능력, a plan to visit는 방문할 계획, 그리고 time to go는 갈 시간이 됩니다. 이 패턴을 알아두면 독해 실력이 크게 향상될 거예요. 이어서 패턴 연습입니다. 바로 앞서 배운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한 have the ability to 플러스 동사 원형 패턴인데요. 뭐뭐 할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문들을 함께 볼까요? Humans have the ability to change. 인간은 변할 능력이 있습니다. We have the ability to choose our attitude. 우리는 태도를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You have the ability to overcome this. 당신은 이것을 극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어때요? 쉽죠? 이제 이 패턴을 사용해서 여러분만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이제 직독직해 연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의미 단위로 끊어 읽기, 즉 logic 단계인데요.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Napoleon Hill observed that the emotion which ruins life most quickly is anger, and successful people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delay their reactions. 이렇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으면 내용 파악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연스러운 속도로 읽기, 즉
flow 단계입니다. 끊김없이 원어민의 속도로 이어서 읽어보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Napoleon Hill observed that the emotion which ruins life most quickly is anger, and successful people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delay their reactions. 이렇게 자연스럽게 읽는 연습을 계속해 보세요. 마지막 단계는 감정을 담아 말하기, 즉 emotion 단계입니다. 이 문장이 마치 성공의 비결을 누군가에게 조언해 주듯이 진심을 담아 읽어보는 거예요. Napoleon Hill observed that the emotion which ruins life most quickly is anger, and successful people have developed the ability to delay their reactions.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담긴 의미와 감정을 전달하듯이 말하는 연습을 하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내용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영어 학습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직독직해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를 통해 영어를 직독직해하고 핵심 문법과 유용한 패턴을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오늘의 문장을 화면에서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세요. 이 문장을 직독직해하며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Trump faces a weakened Iran, but that doesn't make his choices any easier, as he has to confront complex geopolitical issues. 오늘의 문장 함께 살펴볼게요. Trump faces a weakened Iran. 이 부분은 트럼프는 직면에 있다, 약화된 이란에 라고 직독직해 할 수 있습니다. faces는 뭐뭐에 직면하다 라는 뜻으로 현재 트럼프가 약화된 이란이라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이어서 But that doesn't make his choices any easier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but은 역접을 나타내죠. 하지만 그것이 만들지는 않는다. 그의 선택을 더 쉽게 라고 해석됩니다. 즉, 이란이 약화되었다고 해서 트럼프의 결정이 쉬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As he has to confront complex geopolitical issues. 여기서 as는 뭐뭐 때문에 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맞서야 하기 때문에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들에 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의 문장에서 나온 몇 가지 핵심 단어들을 정리해 볼까요? 먼저 face는 직면하다 라는 뜻으로 confront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weakened는 약화된 이라는 뜻의 과거 분사 형용사고요. 마지막으로 geopolitical 은 지정학적인 이라는 뜻으로 지리와 정치의 복합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문장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 볼까요? 약화된 이란이라는 상황은 트럼프에게 유리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전히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선택은 결코 쉽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란의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제 핵심 문법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바로 O형식 동사 make의 활용인데요. make 플러스 목적어, object 플러스 목적 보어, adjective 형태를 취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that doesn't make his choices any easier 처럼 사용되었죠. 만들다, 그의 선택을 더 쉽게 라고 해석되며 무엇을 뭐뭐하게 만들다 라는 패턴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유용한 영어 패턴입니다. That doesn't make A any B. 이 패턴은 그렇다고 해서 A가 조금도 B해지는 건 아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선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사용하는 아주 유용한 표현입니다. 이 패턴을 응용해서 몇 가지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돈이 많다고 해서 네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야 는 That doesn't make you any happier 라고 할 수 있고요. 그게 사실이라도 문제가 더 쉬워지진 않아 는 That doesn't make the problem any easier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들을 입으로 연습해 보세요. 오늘의 문장 다시 한번 전체를 직독직해 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세요. Trump faces a weakened Iran, but that doesn't make his choices any easier,
as he has to confront complex geopolitical issues.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rump faces a weakened Iran, but that doesn't make his choices any easier as he has to confront complex geopolitical issues.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rump faces a weakened Iran, but that doesn't make his choices any easier as he has to confront complex geopolitical issues. 입에 붙어야 진짜 여러분의 영어가 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오늘 함께 정복할 것은 바로 뉴스 영어인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헤드라인 정복하러 떠나볼까요? 자,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The immigration crackdown has expanded across cities, triggering protests and court challenges over federal power. 이 문장을 보셨을 때 한 번에 해석이 되셨나요? 혹시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부터 직독직해로 이 문장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문장의 핵심 주어와 동사를 찾아보겠습니다. The immigration crackdown has expanded. 여기서 crackdown은 경찰이나 정부의 엄중한 단속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as expanded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확대되었다는 의미의 현재 완료 시제이죠. 즉, 그 이민 단속 강화는 확대되어 왔습니다.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확대되었을까요? 바로 across cities입니다. across는 무엇을 가로질러 또는 무엇 전역에라는 뜻인데요. 문막상 여러 도시 전반에 걸쳐서로 해석할 수 있겠죠. 이 단속이 특정 한 지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여러 도시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을 살펴볼까요? 바로 triggering protests입니다. 여기서 trigger는 원래 총의 방아쇠를 당긴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는 어떤 사건이나 반응을 유발시키다, 촉발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컴마 다음에 ing 형태가 온 것은 앞문장의 내용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문법 패턴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시위를 촉발하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nd court challenges over federal power입니다. court challenges는 말 그대로 법적인 도전, 즉 소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over federal power에서 over는 무엇에 대한 무엇을 둘러싼 이라는 뜻으로 논쟁이나 주제를 나타낼 때 자주 사용됩니다. 즉, 그리고 연방 권한에 관한 법적 도전, 소송들을 촉발했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오늘의 핵심 뉴스 단어들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crackdown, 명사로 경찰이나 정부의 엄격한 단속을 뜻합니다. 두 번째 단어 trigger는 동사로 사건이나 반응을 유발하다, 촉발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federal power는 명사로 연방 정부의 권한을 말하는데요. 미국은 주 정부와 연방 정부의 권한 싸움이 자주 벌어지기 때문에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오늘의 문맥을 함께 이해해 볼까요? 이 문장은 정부가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고 그 범위를 여러 도시로 넓히자 이에 반발하는 사람들이 시위를 일으켰다는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부의 조치가 권한 남용이라고 판단하여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되고 있다는 시사 뉴스입니다. 이처럼 핵심 단어와 문맥을 이해하면 뉴스를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뉴스 영어를 잘하려면 필수 문법을 알아야겠죠? 오늘 배울 문법은 바로 분사구문, 결과입니다. 문장이 완벽하게 끝난 뒤 쉼표와 함께 ing 형태가 나오면 무엇 하면서 또는 그 결과 무엇 하게 되다로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He left the room slamming the door. 이 문장은 그는 방을 나갔다, 문을 쾅 닫으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문장에서도 이 문법이 활용되었죠. 이어서 패턴 영어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패턴은 triggering, 결과입니다. 이는 무엇을 촉발하며
또는 그 결과 무엇을 불러일으키며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패턴은 뉴스나 비즈니스 영어에서 어떤 사건의 결과나 영향을 세련되게 설명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표현입니다. 기억해 두시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 패턴을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The policy changed, triggering confusion. 정책이 바뀌어서 혼란을 유발했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예시는 Heavy rain fell, triggering floods. 폭우가 내려서 홍수를 촉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어떠세요? 이 패턴을 활용하면 다양한 상황에서 결과를 설명할 수 있겠죠? 아무리 눈으로 많이 봐도 소리내어 말해보지 않으면 진정한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을 저와 함께 큰 소리로 딱 3번만 따라 읽어볼까요? The immigration crackdown has expanded across cities, triggering protests and court challenges over federal power. 좋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The immigration crackdown has expanded across cities, triggering protests and court challenges over federal power. 마지막입니다. The immigration crackdown has expanded across cities, triggering protests and court challenges over federal power. 이렇게 끊어 읽으니 훨씬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자, 이제 오늘의 문장을 최종 점검해 보겠습니다. The immigration crackdown has expanded across cities, triggering protests and court challenges over federal power. 이 문장의 해석은 그 이민 단속 강화는 여러 도시 전반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시위와 연방 권한에 관한 법적 도전들을 촉발하면서가 됩니다. 이제는 이 문장을 한 번에 직독직해 할 수 있으시죠? 마지막으로 오늘의 논리 구조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체는 이민 단속이고 동작은 확대됨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시위 및 소송으로 이어졌죠. 영어 뉴스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면 훨씬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구조를 통해 다른 뉴스 기사들도 함께 분석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은 긴 호흡의 문장을 한 입 크기로 마스터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이 문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숨이 턱 막히나요? 걱정 마세요. 하나씩 쪼개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Your growth is most powerful when it happens in silence, so do not try to prove your resolution with words, but prove it with results.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문장 전체는 당신의 성장은 침묵 속에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결심을 말로 증명하려 애쓰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세요. 성공은 관객이 없을 때 만들어지며 그 조용한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은 결국 무대 위에서 빛날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문장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Your growth is most powerful when it happens in silence. 즉, 당신의 성장은 가장 강력합니다. 그것이 침묵 속에서 일어날 때. 주어인 your growth, 당신의 성장이 언제 가장 강력한지 설명하고 있죠. silence, 즉 침묵이나 조용함 속에서 성장할 때 가장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음 부분입니다. So do not try to prove your resolution with words, but prove it with results. 그러니 당신의 결심을 말로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하지만 결과로 그것을 증명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do not try, 즉 하지 마라와 but, 하지만이라는 대조입니다.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즉 성공은 만들어집니다. 관객이 없을 때. 성공은 스스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이 바로 성공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그리고 조용한 시간을 견뎌낸 사람들은 결국 무대 위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those who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주어 역할을 합니다. 지금의 조용함을 묵묵히 견디는 사람이 결국은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오늘의 문장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 꼭 챙겨가야 할 단어들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resolution입니다. 결심, 다짐이라는 뜻으로 굳은 약속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endure인데요.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뜻으로 힘든 상황을 버티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eventually는 결국, 마침내라는 뜻으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단어들의 뉘앙스를 기억하면 해석이 훨씬 부드러워질 겁니다. 다음은 중요한 문법 포인트입니다. those who 구문인데요. those who 플러스 동사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불특정 다수를 가리킬 때 사용하죠. 본문에서는 and those who endure, 즉 견뎌내는 사람들로 쓰였고요. 다른 예시로는 those who arrive early will get the best seats. 일찍 도착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자리를 얻을 것입니다. 와 같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패턴 영어 do not try to 동사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뭐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라는 뜻인데요. 세 가지 예시 문장을 함께 따라 읽어볼까요? 첫째, do not try to change others.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둘째, do not try to be perfect. 완벽해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셋째, do not try to do everything alone. 모든 걸 혼자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자, 이제 문장의 속뜻을 음미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의 성장은 침묵 속에서 일어날 때 가장 강력합니다. 그러니 당신의 결심을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결과로 증명하십시오. 성공은 관객이 없을 때 만들어지며 그 조용한 시간을 견뎌낸 사람만이 결국 무대 위에서 빛날 것입니다. 이 명언은 보여주기식 노력보다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력을 쌓는 침묵의 시간이 진짜 성장을 만든다는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보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이제 큰 소리로 따라하며 입으로 3번 읽어보는 쉐도잉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Your growth is most powerful when it happens in silence, so do not try to prove your resolution with words, but prove it with results.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어떠세요? 한결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Your growth is most powerful when it happens in silence, so do not try to prove your resolution with words, but prove it with results.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시죠. Your growth is most powerful when it happens in silence, so do not try to prove your resolution with words, but prove it with results.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어떠세요? 한결 편안하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Your growth is most powerful when it happens in silence, so do not try to prove your resolution with words, but prove it with results.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오늘 다룬 문장이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나사의 달 통신 시스템에 대한 흥미로운 문장을 가지고 함께 직독직해 연습을 해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함께 살펴볼 문장입니다.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Currently, astronauts talk to each other by radio, but NASA wants a lunar communication system capable of supporting high-resolution video and science data, said Engeland, especially as Artemis missions become more sophisticated. 문장이 조금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차근차근 쪼개서 직독직해의 기술을 익혀봅시다. 문장의 첫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Currently,
Astronauts talk to each other by radio 입니다. 현재 우주 비행사들은 서로 대화합니다. 무전을 이용해서 라고 끊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talk to each other는 서로 대화하다 라는 의미고요. by radio에서 by는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무선으로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입니다. But NASA wants a lunar communication system 인데요. 하지만 나사는 원합니다. 달 통신 시스템을 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lunar는 달의라는 형용사 형태로 흔히 아는 moon의 형용사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ut은 앞에 나온 무전, 즉 구식과 뒤에 나올 새로운 시스템을 대조하며 전환되는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capable of supporting high-resolution video and science data 부분을 살펴볼게요. 이는 앞서 나온 달 통신 시스템을 꾸며주는 내용입니다. 고해상도 비디오와 과학 데이터를 무엇을 지원할 수 있는 이라고 끊어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apable of ing는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 이라는 뜻이고요. high resolution은 고해상도로 선명한 화질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said England입니다. 앵글런드가 말했습니다. 라고 해석되는데요. 영어 뉴스나 글에서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 England said가 문장 중간에 삽입되어 누가 말했는지 알려주는 도치 구문이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dash는 부연 설명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구간임을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Especially as Artemis missions become more sophisticated 입니다. 특히 아르테미스 임무들이 더 정교해짐에 따라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Especially as plus는 특히 무엇 함에 따라 또는 무엇 할수록 이라는 의미로 비례관계나 이유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sophisticated는 정교한, 고도로 발달된 이라는 뜻으로 복잡한 기술이나 시스템 또는 사람의 높은 안목을 설명할 때 쓰이는 고급 어휘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문장에서 핵심 어휘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먼저 lunar는 달의라는 뜻입니다. moon이 명사라면 lunar는 형용사이죠. solar system에서 solar가 태양의 라는 뜻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음으로 high resolution은 고해상도입니다. resolution이 결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화면의 해상도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sophisticated는 정교한, 세련된 이라는 뜻입니다. 복잡한 기술이나 시스템 또는 사람의 높은 안목을 설명할 때 쓰이는 고급 어휘입니다. 이 문장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아르테미스 미션에 대한 배경 지식을 잠시 살펴볼게요. 아르테미스는 나사가 반세기 만에 인류를 다시 달로 보내려는 프로젝트입니다. 과거 아폴로 미션 때는 주로 음성 무전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달 표면의 생생한 영상을 지구로 전송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해상도 비디오를 지원하는 통신 시스템이 필수적인데요. 오늘 다룬 이 문장이 바로 그 기술적 필요성을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음은 문법 포인트입니다. 길어지면 뒤로 간다, 즉 후치 수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한국어는 꾸며주는 말이 아무리 길어도 항상 명사 앞에서 꾸며줍니다. 예를 들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요. 하지만 영어는 꾸며주는 말이 2단어 이상 길어지면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system capable of supporting처럼 명사 뒤에 수식어가 오는 형태가 됩니다. 이 차이점을 이해하면 영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 훨씬 쉬워질 겁니다. 이제 패턴 영어를 배워볼까요? 첫 번째는 capable of ing입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무엇을 할 능력이 있는 이라는 의미로 능력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오늘 문장에서는 system capable of supporting high resolution video, 즉 고해상도 비디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사용되었죠. 다른 예시를 볼까요? 이 드론은 강한 바람에도 비행할 수 있습니다. 는 This drone is capable of flying in strong winds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는 We need a leader capable of listening to others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두 번째 패턴입니다. Especially as plus는 특히 무엇 함에 따라 또는 무엇 할 때 라는 의미로 강조와 시간의 경과 또는 이유를 나타낼 때 유용하게 쓰입니다. 오늘 문장에서는 especially as Artemis missions become more sophisticated, 즉 특히 아르테미스 임무들이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라고 사용되었습니다. 다른 예시를 들어볼게요. 오후에 햇살이 강해짐에 따라 선크림을 바르세요. 는 use sunscreen, especially as the sun gets stronger in the afternoon 입니다.
또 운동을 할 때는 특히 수분을 유지하세요 는 stay hydrated, especially as you exercis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자주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패턴들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오늘의 문장을 직독직해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가장 자연스러운 한국어 해석을 한번 살펴볼까요? 현재 우주 비행사들은 무전으로 서로 대화하지만 엔겔런드는 특히 아르테미스 임무가 더욱 정교해짐에 따라 나사가 고해상도 영상과 과학 데이터를 지원할 수 있는 달 통신 시스템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쭉 읽으시면 됩니다. 직독직해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한 번에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문장을 큰 소리로 따라 읽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Currently, astronauts talk to each other by radio. But NASA wants a lunar communication system capable of supporting high-resolution video and science data, said Engeland, especially as Artemis missions become more sophisticated. 의미를 생각하면서 3번 정도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입으로 익혀야 진짜 내 영어가 됩니다. 반복 연습이 중요해요. 오늘은 뉴스 기사를 통해 영어 독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영어 문장도 원리만 알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 분석해 볼 영어 뉴스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Investigators are still canvassing the mountainous neighborhood to find any clues about the case, and the police are reviewing footage from intersection cameras. 잠시 화면을 멈추고 이 문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느 정도 해석이 되시나요? 그럼 이제 문장을 끊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nvestigators are still canvassing the mountainous neighborhood. 수사관들은 여전히 canvassing, 즉 샅샅이 조사하고 탐문하고 있습니다. 어디를요? The mountainous neighborhood, 그 산악 지역 동네를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어인 investigators와 동사인 are canvassing를 먼저 파악하는 겁니다. canvass는 선거운동이나 조사를 위해 지역을 샅샅이 누비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 부분은 to find any clues about the case입니다. 이것은 앞선 행동의 목적을 설명하는데요. to find, 즉 찾기 위해서 무엇을 찾나요? any clues, 어떠한 단서라도 무엇에 대한 단서인가요? about the case, 그 사건에 대한 단서입니다. 여기서 to find는 무엇을 찾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며 사건에 대한 작은 실마리라도 찾으려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문장의 뒷부분입니다. And the police are reviewing footage. 그리고 경찰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footage, 즉 영상, CCTV 녹화분 같은 것들을 말이죠. 여기서 the police가 또 다른 주어로 등장하며 reviewing은 단순히 다시 보는 것을 넘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from intersection cameras, 이 부분은 앞서 언급된 영상의 출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영상인가요? intersection cameras, 교차로 카메라로부터 나온 영상입니다. intersection는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나 사거리를 의미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문장에서 나온 주요 어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canvass는 선거나 조사를 위해 지역을 샅샅이 누비거나 탐문하다는 뜻입니다. 둘째, footage는 영화나 TV의 특정 장면, 영상 또는 녹화분을 의미합니다. 셋째, mountainous는 산지가 많은, 산악의 라는 뜻으로 mountain에 뭐뭐가 많은 이라는 의미의 전미사 ous가 붙어서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intersection는 교차로, 사거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을 기억해 두시면 독해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오늘 문장을 직독직해와 의역으로 비교해 볼까요? 직독직해는 수사관들은 여전히 수색하고 있다 그 산악 동네를 찾기 위해 어떠한 단서라도 사건에 관한, 그리고 경찰은 검토하고 있다 영상을 교차로 카메라로부터입니다. 이를 자연스럽게 의역하면 수사관들은 사건의 단서를 찾기 위해 여전히 산악지대를 탐문 수색 중이며 경찰은 교차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가 됩니다. 이 문장은 수색과 영상 분석이라는 두 가지 행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뉴스 브리핑 문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문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핵심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be plus ing 형태인 are canvassing와 are reviewing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수색과 검토가 진행 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to 부정사의 목적입니다. to plus 동사 형태인 to find는 행동의 목적을 설명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찾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죠. 다음은 패턴 영어 시간입니다. Reviewing A from B 패턴을 익혀보겠습니다. 이것은 B에서 나온 A를 검토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시 문장을 볼까요? 첫째, We are reviewing data from the server. 우리는 서버에서 나온 데이터를 검토 중입니다. 둘째, He is reviewing comments from the subscribers. 그는 구독자들의 댓글을 검토 중입니다. 이 패턴은 출처가 있는 자료를 분석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입니다. To find any noun about topic는 주제에 관한 어떤 명사라도 찾기 위해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첫째, I searched the internet to find any news about the release. 저는 발매에 관한 어떤 뉴스라도 찾기 위해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둘째, she called the bank to find any records about the transaction. 그녀는 그 거래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도 찾기 위해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이 패턴을 통해 목적을 나타내는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 연습입니다. 오늘 배운 문장을 소리내어 3번 읽어보세요. 입에 붙어야 진짜 내 영어가 됩니다. 첫 번째 스텝은 Investigators are still canvassing the mountainous neighborhood to find any clues about the case, and the police are reviewing footage from intersection cameras. 의미를 생각하며 천천히 끊어 읽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스텝은 친구에게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읽어보세요. 마지막 세 번째 스텝은 뉴스 기자처럼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보는 겁니다. 이 3가지 방법으로 연습하면 유창성이 더욱 향상될 겁니다. 오늘 세션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복잡해 보이는 문장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하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함이 정답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성공은 침묵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아주 멋진 영어 문장을 직독직해로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할 문장은 이겁니다.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정말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죠? 이 문장을 원어민의 사고방식대로 순서대로 끊어서 해석하며 그 속에 숨겨진 메시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해석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을 먼저 살펴보죠. 먼저 audience는 청중, 관객을 뜻합니다. 즉, 우리를 지켜보는 사람들이죠. 다음으로 endure는 견디다, 인내하다 라는 의미로 어려움을 꾹 참아내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eventually는 결국, 마침내 라는 뜻으로 시간 지난 후에 어떤 결과가 나타남을 강조합니다. 이 단어들을 잘 기억해 주세요. 문장의 첫 부분, Success is created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성공은 만들어진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는 바로 수동태입니다. 성공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영어는 이렇게 주어인 success가 어떤 상태인지 결론부터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when there is no audience 부분입니다. 관객이 없을 때, 즉 아무도 지켜보지 않을 때로 해석되죠. 여기서 there is no는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존재 구문입니다. 화려한 무대가 아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봐주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순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문장의 중반부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those who plus v는 뭐뭐 하는 사람들이라는 매우 중요한 패턴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quiet times는 앞서 나온 no audience,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고요한 시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의 결론입니다.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결국 무대 위에서 빛날 것입니다. 여기서 eventually는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인내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찾아오는 결과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the stage, 즉 무대는 앞서 우리가 견뎌낸 침묵과 대조되는 성공의 순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패턴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those who plus V 패턴인데요. 특정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보시죠. Those who work hard succeed. 열심히 일하는 자들이 성공한다. Those who wait receive the best. 기다리는 자들이 최고를 얻는다. 그리고 오늘 문장에서처럼 Those who endure pain grow stronger. 고통을 견디는 자들이 더 강해진다는 멋진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문장이 가진 진짜 속뜻을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무대 공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성공의 본질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화려한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만을 성공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이 진짜 성공의 시작이다.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외롭고 때로는 고요한 시간들이 훗날 가장 밝게 빛나기 위한 소중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의 문장 구조를 한눈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Success is created. 성공은 만들어진다. When there is no audience. 관객이 없을 때.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그리고 그 조용한 시간들을 견뎌내는 사람들은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결국 무대 위에서 빛나게 된다는 완벽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을 감정을 담아 유창하게 읽는 연습을 해볼게요. 첫째, 의미 단위로 끊어서 구조를 생각하며 천천히 읽습니다.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둘째, 자연스러운 속도로 물 흐르듯이 연결해서 읽어봅니다.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듯이 진심을 담아서 감정을 실어 읽는 것이 중요해요. Success is created when there is no audience, and those who endure the quiet times will eventually shine on the stage.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1분 영어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The world's most famous cryptocurrency has now lost half its value from its October peak, falling below $63,000 Thursday for the first time in 16 months. 먼저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의미가 한 번에 들어오시나요? 이제 문장을 덩어리별로 끊어서 자세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입니다. The world's most famous cryptocurrency.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는 이라는 뜻이죠. 여기서 cryptocurrency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지칭하며 most famous는 최상급 표현으로 주어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문맥에서는 간접적으로 비트코인을 언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has now lost half its value입니다. 지금 가치의 절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has lost는 현재 완료 시제로 과거에 잃어버린 것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half its value는 그것의 가치의 절반이라는 뜻으로 가치가 반토막 났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from its October peak입니다. 10월의 최고점으로부터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peak는 산 꼭대기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코인 차트에서 가장 높은 가격, 즉 정점이나 최고점을 의미합니다. from은 기점이나 출처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10월의 고점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덩어리는 falling below $63,000 Thursday입니다. 그 결과 목요일에 6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콤마 뒤에 오는 ing 형태는 앞문장에 대한 결과나 동시동작을 설명합니다. 따라서 떨어졌다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below는 수치나 기준 미만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 덩어리는 for the first time in 16 months입니다.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에서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 정말 자주 등장하는 핵심 표현인데요. 여기서 in 16 months는 16개월 안에서가 아니라 16개월 동안의 기간 중에서 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16개월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처음으로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늘 배운 주요 어휘들을 정리해 볼까요? cryptocurrency는 암호화폐, peak는 최고점 또는 정점, value는 가치 또는 가격, 그리고 fall below는 뭐뭐 밑으로 떨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번에는 문법 포인트로 분사구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장이 이미 완성된 뒤에 쉼표가 찍히고 falling처럼 ing가 나오면 당황하지 마세요. 그리고 누두두 하다 또는 누두두 하면서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He sat down turning on the TV는 그는 앉았고 TV를 켰다 로 해석할 수 있죠. 본문에서도 가치를 잃었다 그리고 그 결과 떨어졌다 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다음은 만능 영어 패턴입니다. For the first time in 기간은 기간 만에 처음으로 라는 뜻인데요.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일을 다시 하게 되었거나 오랜만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쓰는 표현인데요. 한국어에 뭐뭐 만에 뉘앙스를 살릴 때 in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패턴 응용 연습을 해볼까요? 나는 3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만났어 는 I met him for the first time in 3 years. 이곳에 10년 만에 처음으로 눈이 내렸어 는 It snowed here for the first time in 10 years. 그리고 나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어 는 I slept well for the first time in a week.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문장 전체를 직독직해와 자연스러운 의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직독직해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는 지금 가치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10월 최고점으로부터 목요일에 63,000달러 아래로 떨어지면서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되고요. 자연스러운 의역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암호화폐, 즉 비트코인이 지난 10월 최고점 대비 가치가 반토막 나며 16개월 만에 처음으로 목요일 기준으로 63,000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입니다. 자, 이제 입으로 익히기 시간입니다. 의미 단위로 끊어진 문장을 소리내어 딱 3번만 읽어보세요. 입에 붙어야 진짜 내영어가 됩니다. The world's most famous cryptocurrency has now lost half its value from its October peak, falling below $63,000 Thursday for the first time in 16 months.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The world's most famous cryptocurrency has now lost half its value from its October peak, falling below $63,000 Thursday for the first time in 16 months. 마지막 한 번 더요. The world's most famous cryptocurrency has now lost half its value from its October peak, falling below $63,000 Thursday
for the first time in 16 months. 계속 반복해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영어를 통해 중요 구문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도전 문장입니다.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U.S. immigration agents in Oregon must stop arresting people without warrants unless there's a likelihood of escape. The judge said the actions of agents have been violent and brutal, denying due process. 다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뜯어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의 첫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U.S. immigration agents in Oregon은 오리건주의 미국 이민 단속 요원들은 이라는 뜻이죠. 이 요원들이 must stop arresting people, 즉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바로 without warrants, 즉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Unless there's a likelihood of escape. 도주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즉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 또는 뭐뭐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 condition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어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warrant는 명사로 영장을 뜻하며 체포나 수색을 허가하는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likelihood는 명사로 가능성 또는 가망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escape는 명사로는 도주, 탈출, 동사로는 도주하다, 탈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세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이 문장에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stop의 목적어입니다. stop 뒤에 동명사 ing가 오면 뭐뭐 하는 행위 자체를 멈추다라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됩니다. 판사는 요원들이 체포하는 행위를 그만두길 원한 것이죠. 반면에 stop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I stopped to smoke는 담배를 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패턴 영어입니다. must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춰야 해라는 강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You must stop worrying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또 다른 예시로 We must stop wasting time. 우리는 시간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이 패턴을 익혀두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의 뒷부분입니다. The judge said는 판사는 말했다는 뜻이고 무엇을 말했는지 이어서 나옵니다. The actions of agents, 즉 요원들의 행동이 어떠했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have been violent and brutal, 즉 폭력적이고 잔인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violent는 형용사로 폭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rutal는 형용사로 잔인한, 야만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due process는 법률 용어로 적법 절차를 뜻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용어들은 뉴스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문장의 핵심 문법 포인트는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denying due process는 앞 내용의 결과나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원들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잔인했으며 그 결과 적법 절차를 부정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문장 뒤에 이어지는 분사 구문은 앞 문장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니 기억해 두세요. 즉, 요원들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잔인했고 그 결과 적법 절차를 부정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패턴 영어입니다. have, has, been plus adjective 패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어떠한 상태였다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형용사를 사용해 상태의 지속을 표현하죠. 예를 들어, The weather has been terrible lately는 최근 날씨가 끔찍했어요.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끔찍했다 하는 의미고요. She has been very helpful to us는 그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기사의 문맥을 이해해 볼까요? 이 판결의 핵심은 이민국 요원들이 영장 없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핵심은 아무리 단속 요원이라도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영장 없는 체포는 시민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시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리건주의 미국 이민 단속 요원들은 도주 우려가 없는 한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판사는 요원들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잔인했으며 적법 절차를 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들으니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마지막으로 스피킹 연습입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큰 소리로 2번 읽어보세요. 영어는 소리 내어 읽을 때 실력이 빠르게 늡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U.S. immigration agents in Oregon must stop arresting people without warrants unless there's a likelihood of escape. The judge said the actions of agents have been violent and brutal, denying due process.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U.S. immigration agents in Oregon must stop arresting people without warrants unless there's a likelihood of escape. The judge said the actions of agents have been violent and brutal, denying due process.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나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 영어를 통해 중요 구문을 완벽하게 정복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도전 문장입니다. 바로 함께 읽어볼까요? U.S. immigration agents in Oregon must stop arresting people without warrants unless there's a likelihood of escape. The judge said the actions of agents have been violent and brutal, denying due process. 다소 길고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씩 뜯어 보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문장의 첫 부분부터 살펴볼까요? U.S. immigration agents in Oregon은 오리건주의 미국 이민 단속 요원들은 이라는 뜻이죠. 이 요원들이 must stop arresting people, 즉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무엇을 멈춰야 할까요? 바로 without warrants, 즉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Unless there's a likelihood of escape. 도주의 가능성이 있지 않는 한, 즉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면 영장 없이 체포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unless는 뭐뭐가 아니라면 또는 뭐뭐 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 condition을 나타내는 중요한 표현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문장에서 꼭 알아야 할 주요 어휘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warrant는 명사로 영장을 뜻하며 체포나 수색을 허가하는 법적 문서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likelihood는 명사로 가능성 또는 가망을 뜻하고요. 마지막으로 escape는 명사로는 도주, 탈출, 동사로는 도주하다, 탈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세 단어는 꼭 알아두세요. 이 문장에는 중요한 문법 포인트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stop의 목적어입니다. stop 뒤에 동명사 ing가 오면 뭐뭐 하는 행위 자체를 멈추다라는 과거 지향적인 의미가 됩니다. 판사는 요원들이 체포하는 행위를 그만두길 원한 것이죠. 반면에 stop 뒤에 투부정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다라는 미래 지향적인 의미가 됩니다. 예를 들어 I stopped to smoke는 담배를 피기 위해 가던 길을 멈췄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패턴 영어입니다. must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멈춰야 해라는 강한 의무를 나타냅니다. 예문을 통해 살펴볼까요? You must stop worrying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춰야 해요. 또 다른 예시로 We must stop wasting time. 우리는 시간 낭비를 멈춰야 합니다. 이 패턴을 익혀두면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제 문장의 뒷부분입니다. The judge said는 판사는 말했다는 뜻이고 무엇을 말했는지 이어서 나옵니다. The actions of agents, 즉 요원들의 행동이 어떠했다고 말했을까요? 바로 have been violent and brutal,
즉 폭력적이고 잔인해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중요한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violent는 형용사로 폭력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brutal는 형용사로 잔인한, 야만적인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due process는 법률 용어로 적법 절차를 뜻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을 권리를 말합니다. 이 용어들은 뉴스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번 문장의 핵심 문법 포인트는 바로 분사 구문입니다. denying due process는 앞 내용의 결과나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요원들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잔인했으며 그 결과 적법 절차를 부정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문장 뒤에 이어지는 분사 구문은 앞 문장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이나 결과를 나타낼 때 자주 쓰이니 기억해 두세요. 즉, 요원들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잔인했고 그 결과 적법 절차를 부정했다 하는 뜻입니다. 이어서 패턴 영어입니다. have, has, been plus adjective 패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어떠한 상태였다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현재 완료 시제와 함께 형용사를 사용해 상태의 지속을 표현하죠. 예를 들어, The weather has been terrible lately는 최근 날씨가 끔찍했어요.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끔찍했다 하는 의미고요. She has been very helpful to us는 그녀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어 왔습니다. 즉,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움이 되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 기사의 문맥을 이해해 볼까요? 이 판결의 핵심은 이민국 요원들이 영장 없이 이민자들을 체포하는 관행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핵심은 아무리 단속 요원이라도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영장 없는 체포는 시민의 적법 절차 권리를 침해하는 폭력적인 행위라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시민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오리건주의 미국 이민 단속 요원들은 도주 우려가 없는 한 영장 없이 사람들을 체포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판사는 요원들의 행동이 폭력적이고 잔인했으며 적법 절차를 부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쭉 이어서 들으니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마지막으로 스피킹 연습입니다.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문장을 큰 소리로 2번 읽어보세요. 영어는 소리 내어 읽을 때 실력이 빠르게 늡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U.S. immigration agents in Oregon must stop arresting people without warrants unless there's a likelihood of escape. The judge said the actions of agents have been violent and brutal, denying due process.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U.S. immigration agents in Oregon must stop arresting people without warrants unless there's a likelihood of escape. The judge said the actions of agents have been violent and brutal, denying due process.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 직독직해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뉴스는 바로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5조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기술 거대 기업인 엔비디아는 AI 붐 속에서의 그 역할 덕분에 기업 역사상 최초로 5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잠시 돌파했습니다. 자, 이 문장을 직독직해로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Tech giant NVIDIA became. 기술 거대 기업인 엔비디아는 되었습니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The first company in corporate history. 기업 역사상 최초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일까요? To briefly surpass. 잠시 돌파한 회사입니다. 무엇을요? A $5 trillion valuation. 5조 달러의 기업 가치를 말이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Thanks to its role. 그 역할 덕분입니다. 어디에서의 역할일까요? In the AI boom. AI 붐, 즉 AI 열풍 속에서의 역할 덕분에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surpass는 능가하다, 돌파하다 라는 뜻인데요. briefly surpass 라고 하면 순간적으로 특정 선을 넘었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다음으로 valuation는 가치평가 또는 여기서는 시가총액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5조 달러라는 것은 엔비디아의 총 주식 가치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문장의 문맥을 파악해 볼까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엔비디아가 기업 역사상 최초로 5조 달러 클럽, 즉 시가총액 5조 달러를 잠시나마 터치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thanks to가 원인을 설명해 주듯이 전 세계적인 AI 열풍 때문입니다. 여기서 briefly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주목해 주세요. 이 단어는 주가가 장중 잠시 올랐다가 다시 조정되었음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음 문장입니다. 글로벌 기업들로부터의 자사 AI 칩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즉 끝없는 수요가 그들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이 문장도 직독직해로 끊어 읽어보겠습니다. Insatiable demand, 만족할 줄 모르는, 즉 끝없는 수요가 있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수요일까요? From global companies, 글로벌 기업들로부터의 수요입니다. 무엇에 대한 수요인가요? For its AI chips, 자사 AI 칩에 대한 수요이죠. 이 수요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Has cemented, 공고히 했습니다. 즉, 굳혔습니다. 무엇을요? Its dominance, 그들의 지배력을 말입니다. 이 문장에서 꼭 알아야 할 단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insatiable입니다. 이 단어는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이라는 뜻으로 수요가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 될 정도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다음은 동사 cement입니다. 시멘트가 무언가를 단단하게 굳히듯이 이 단어는 굳히다, 공고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추상적인 지배력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 문장의 문맥을 함께 파악해 볼까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AI 칩을 사려고 합니다. 이렇게 insatiable demand, 즉 끝없는 수요가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끝없는 수요가 시장 내에서 엔비디아의 독점적 위치를 cemented, 즉 확고하게 만들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번에는 핵심 문법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사를 꾸미는 투부정사입니다. The first company to surpass서 to surpass는 무엇 하는 또는 한으로 해석되며 앞에 있는 명사 company를 수식합니다. 즉, 돌파하는 첫 번째 회사라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has cemented its dominance. 이 문장에서 사용된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시작된 수요가 현재의 지배력까지 이어져서 그 위치를 확정지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과거의 동작이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이죠. 이어서 비즈니스 영어에서 매우 유용하게 쓰이는 패턴 영어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패턴만 알아도 비즈니스 영어의 절반은 해결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thanks to, noun, 즉 덕분에, 때문에입니다. 예문으로 thanks to your help, we finished on time, 즉 내 도움 덕분에 우리는 제 시간에 끝냈어 처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cement one's dominance, position, 즉 지배력, 입지를 굳히다 입니다. 예문은 The victory cemented his position as the team leader. 그 승리는 팀 리더로서의 그의 입지를 굳혔다 처럼 말이죠. 꼭 기억해 두세요. 이제 소리내어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배운 두 핵심 문장을 의미를 생각하며 3번씩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먼저, Tech giant NVIDIA became the first company in corporate history to briefly surpass a $5 trillion valuation thanks to its role in the AI boom.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insatiable demand from global companies for its AI chips has cemented its dominance. 이 문장도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따라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영어 표현을 익혀보세요. 한 번 더 따라해 보시죠. Tech giant NVIDIA became the first company in corporate history to briefly surpass a $5 trillion valuation thanks to its role in the AI boom.
Insatiable demand from global companies for its AI chips has cemented its dominance. 마지막 한 번 더 해보시죠. Tech giant NVIDIA became the first company in corporate history to briefly surpass a $5 trillion valuation thanks to its role in the AI boom. Insatiable demand from global companies for its AI chips has cemented its dominance. 오늘 직독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꾸준한 하루 5분이 여러분의 영어를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